이곳을 다시 찾게 될 줄이야. 저희가 다시 또 무성서원에 이렇게 자리하게 됐네요. 두 번째 오는 거잖아요. 네. 우리가. 오다 보니까 그 길도 굉장히 이렇게 낯익고 그런 것 같아요. 이 무성서원 이곳이 참 이야기할 게 많아요. 이야기 보따리, 이야기 보찜, 네? 어마어마한 것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오늘 이야기 나눌 내용도요. 무성서원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그 세영 씨, 저희 그 뒤편의 건물을 보면 기둥 보이시잖아요. 그쵸? 그 기둥이 있네. 네. 저기 그 기둥에 써져 있는 저거 글귀들 뭔지 혹시 아세요? 뭐요? 이거 그 기둥에 있으니까 기둥주. 네? 뭐 주릴년이야? 주리를 틀 주련. 주련이라고 맞아요, 하지 않아요? 주련. 맞아요? 네, 맞아요. 근데 글귀들이 쭉 있는데 저는 확실히 하나 아는 거 있습니다. 그래요? 네, 저는 있어요. 굉장히 지금 뭐 문제를 내는 거예요, 저한테? 저는 하나 알고 있는데 혹시 읽기가 가능한 이거 구절이 있을까요? 왜 이러십니까? 진짜 제가 하나. 생각보다 유식한 사람이에요. 네, 알고 있죠. 오늘은 제가 조금은 공부해 왔으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아니 내가 뭐 무식하다고 말하기 유식하다고 내가 언제 얘기했어? 내가 저도 잘은 모르는데요. 권규교휴 남전고약. 남전고약? 네. 남전고약. 감이 오시나요? 그럼 남전고약. 사내가 전장에 나갈 때 고약을 챙겨야 한다. 고약을 챙겨야 한다. 글쎄요. 뭐 저도 딱 여기까지만 알고 있던 터라 좀 이 이야기에 대해서 해답을 가지고 계시는 분을 오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한번 모셔볼까요?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시청자분들께서는 정말 낯익은 분이다라고 반가워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유네스코 세계유산 무성서원의 그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널리 알리고 있는 이흥재 무성서원 부원장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예. 저희가 지금 저 주련에 써 있는 그 글귀들을 가지고 예. 서로 지금 아는 척을 하려다가 지금 살다 꽉 정말 막혔는데요. 아나운서한테 무시당하긴 참 처음입니다, 선생님. 그랬어요? 예. 네. 아우. 그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권규교휴 남전고약. 예. 네, 이거 지금 하나만 제가 공부해 예. 왔거든요. 근데 그렇게 어려운 거 어떻게 이렇게 잘 외우셨어요? 사실 대본에 다 써 있어요. 아니 대본에 써 있어도 그 외우기가 쉽지 않고 사찰이나 향교 서원에 가면 저렇게 기둥마다 한자로 글씨가 되어 있는데 그걸 거의 우리가 뭐 저도 포함해서 해석하기가 쉽지 않죠. 맞아요. 그래서 아주 드물게 어디에서는 한글로 주련을 요즘에는 하기도 하는데 금방 말씀하신 권규, 교휴, 그다음에 남전, 고약 이게 무성서원의 어떤 뭐 역사, 정체성을 또 얘기하는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럼 저 수많은 기둥 가운데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어느 쪽인지 공부를 했다면서 자기도 모르는구나. 모르겠어요. 그러게 이제 우리가 정자로 네. 해서체로 또박또박 쓰면 그래도 좀 알아볼지 모르는데 그러니까요. 약간 흘리면 또 행서체로 어쩐지 제가 알아보기가 좀 당연하죠.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기둥에 다 되어 있는데 맨 끝에 기둥에 되어 있는 주려는 내용이 그렇구나. 지금 말씀하신 권규, 교휴, 네. 남전, 고약 이렇게 권규, 교휴, 남전, 고약 이 내용이죠. 옛구자가 아니었네요. 네. 네. 우리가 고향한다고 할 때 고향 알죠? 네. 옛구자가 아니고 네. 저 내용은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 우리가 향약이란 말 많이 들어봤죠. 향약이요? 향약. 네. 향약은 공통적으로 네 가지 덕목이 있어요. 되게 착한 일은 서로 돕자. 덕업상권. 들어본 것 같아요. 덕업상권. 그다음에 나쁜 일 하려면 우리 못하게 함께 또 규제하자. 그래서 과실상규가 있고
좋은 풍속이나 예의는 우리가 함께 서로 알려주고 함께 나누면서 잘 지키다. 그래서 예속상교가 있고 또 어려운 일 당해서 함께 돕고 즐거운 일을 함께 나누자고는 환난상휼. 예, 그래서 이 네 가지 중에 끝자를 따서 덕업상권의 권자, 과실상규의 규자, 그다음에 예속상교의 교자, 그다음에 환난상휼의 휼자 해서 권규교휼. 그다음에 남전고약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향약이 중국에서 시작을 했죠. 중국 송나라 때. 그래서 여씨 형제가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여씨 향약이라고 중국에서 향약의 시작이. 근데 이분들이 어디에 살았냐면 중국의 남전현이라는 데 살았어요. 그래서 남전의 여씨들의 형제가 옛날에 지켰던 그 남전현의 향약이다 이런 말도 되고, 또 하나는 우리 지역과 연결을 시키면 불원 정극인 선생이 이곳에 계실 때 고현동 향약을 시작했다고 그러는데, 네. 그래서 무성서원에 있는 앞마을이 남전마을이에요. 아, 앞마을 이름이군요. 예. 그래서 남전고약 하는데 그 남전은 중국의 여씨들이 살던 그 남전을 의미하기도 하고, 이 무성서원 앞마을이 남전마을인데 그 남전마을이 바로 고현동 향약을 적극적으로 시행을 했던 중심 공간, 중심 모임. 네네. 그래서 이제 남전고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마을에 네. 어떤 그냥 조례, 자치 조례, 뭐 규약 뭐 이런 거가 향약인 거네요. 그렇죠. 근데 규약이나 조례하면 조금 약간 그 법적인 이런 좀 의미가 있는데, 우리 마을 사람들끼리 정한 뭐 그 약속? 약속 그런 네. 정도죠. 왜냐하면 법적인 규제나 룰이라기보다는 그냥 우리가 이렇게 하자. 그러니까 그런 자발적인 주민 참여 뭐 이런 건가요? 그렇죠. 그러면? 요즘으로 얘기하면 시민들이 함께 우리 마을에서는, 우리 뭐 전라북도에서는 또 우리 무성서원에 있는 원촌 마을에서는 이렇게 하자 하고 마을 사람들이 스스로 자유롭게 정한 약속, 이걸 뭐 향약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그 향약은 제가 자세히는 몰라도 대충은 제가 이렇게 알 것 같은데, 앞에 붙은 그 고현동은 고현동은 뭐예요? 고현동 무슨 그러니까 동인가? 그거 궁금하기는 인우동, 했어요. 인우동 동이니까 예. 무슨 동 이런 거 송천동 아닐까? 뭐 이런 맞나요? 맞아요. 고현동 할 때 그 마을 동자죠. 마을 동인데 고현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원래 지금 무성서원이 있는, 우리가 있는 이곳이 통일신라 시대는 태산현이었대요. 태산이어서. 그래서 고은 최치원 선생님이 그 고을 수령으로 온 데가 이 마을이죠. 네. 그래서 태산 태수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고려시대까지 태산이라는 이름으로 쭉 내려오다가 조선시대가 돼요. 요새 그 행정구역 개편 들어보셨어요? 네. 이 태산현하고
지금 태인, 신태인 이쪽이 인의현이었어요. 그래서 태산현과 인의현이 합쳐서 태인현이 되죠. 또 태인의 현청이 지금은 태인으로 옮겨가니까 그러면 어떻게 부를까 하다가 옛날에 현이 있었던 곳, 옛날에 현청이 있었던 곳 해서 옛고자를 써서 고현동이라고 했죠. 그래서 고현동 향약이라고 하죠. 그러면 그 고현동 향약의 뭐 주요 내용들이 좀 있을까요? 일반 그 조선시대 향약들하고 비슷하죠. 비슷한 공통점이 있지만 불우원 정극인 선생이 이곳에서 고현동 향약을 실시할 때는 향음주례를 중심에 두고 했었다라고 이렇게. 향음주례 하니까 그 저하고 좀 이렇게 닮은 게 좀 생각이 나는데 혹시 그 맞습니까? 예, 예. 그 술 마시는 예의죠. 술 마시는 예의. 예인데 단순하게 술 매너, 뭐 술 자석의 분위기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향음주례에서는 뭐 제일 중요한 게 연장자나 연장자 중에서도 학식이나 덕망이 높은 분을 우선으로 두는 그리고 그분을 중심으로 술을 한 잔 드리고 술을 한 잔 받고 하는 게 요즘 사람들은 나 술 안 마시고 말까야 할 정도로 엄격하면서도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술자리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는 네, 겁니까? 그게 예죠.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막 이렇게 말아가지고 이렇게 예. 차 해가지고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요즘 뭐 금방 말씀하신 원샷 이게 아니고 뭐 술을 준비하는 거, 술잔에 따르는 거, 술잔을 가지고 드리는 거, 이 모든 게 아주 예의를 갖춰서 해야 하기 때문에 도와 애와 이 격식을 갖춘다라는 거잖아요. 예. 그 상춘곡 그 내용에서도 보면 그런 대목이 있던데 그 뭐 꽃나무 가지 꺾어서 수 놓고 먹으리라 뭐 이런 그 굉장히 격조 높은 그런 문구였거든요. 제가 이렇게 듣기에도. 그래서 불우원 정극인 선생이 금방 말씀하신 상춘곡을 지으셨잖아요. 근데 상춘곡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유교문화 가치에 익숙한 선비들의 문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전에는 조선 전까지는 이것이 완전히 그 불교 문화의 의식이었죠. 집 안에 커다란 불상도 모셔져 있어요. 그런 걸로 봐서 이 고을이 굉장히 불교 문화가 강했었을 거다 짐작이 돼요. 근데 불우원 정극인 선생님이 딱 이 마을에 오셔가지고 이 불교 문화에서 유교 문화로 상당히 개혁적이고
조금 강한 표현이면 급진적으로 유교 문화로 바꾸는데 선비들의 문학 양식이 바로 상춘곡이고, 그럼 우리가 유교 문화에 맞게 살아야 할 거 아니냐. 그게 뭐냐? 바로 고연동 향약을 정해서 실시했는데 그 중심에 또 향음주례가 있는데 뭐냐? 그 전에는 관직이나 어떤 벼슬이 높은 분이 중심이죠. 네, 지금도 그렇죠. 약간 지금도 그렇죠. 유교 문화 가치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연세가 많으신 분이에요. 덕망이 연장자. 높으신 분이에요. 뭐 그 벼슬이 높은 분이 아니고 네. 유교 문화 가치로 이 체제를 사회를 개혁적으로 바꿔갔던 게 바로 고연동 향약이라고 할 수가 있죠. 불교 문화를 유교 문화로 바꾸는, 그러니까 유교적인 그 기풍을 이 마을에 뿌리 내리고자 그렇죠. 정말 애쓰신 거잖아요. 그럼요. 근데 지난 시간에 저희가 정국인 선생님을 탐했습니다만 굉장히 깐깐하시고 좀 엄격한 분이시다. 저 예. 많이 맞았습니다. 네. 많이 맞았습니다. 회초리 100대까지 이렇게 규율이 있을 정도로 했는데 이 향약에 관해서도 그만큼 깐깐하게 뭔가가 체계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싶네요. 그렇죠. 만약에 그렇지 않았으면 어느 시대나 뭐 꼭 그렇게 해야 돼. 그냥 나는 내 식으로 살 거야 할 텐데 아니다. 우리가 함께 다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함께 해야 된다. 엄격하지 않으면 반드시 반대하거나 그렇죠. 이게 뭐 법으로서 뭐 규제가 있는 것도 아니기 법적인 때문에. 규제도 아니니까. 네. 예. 근데 그 향음주례 하니까 이게 이렇게 마시다 보면요, 선생님. 예. 이게 마시다 보면 이제 예를 지키고 뭐 그래야 되는데 이게 마시다 보면 이제 혀가 이렇게 좀 이렇게 꼬여가면서 이게 잔도 이렇게 탁탁 놓으면서 이게 계속 유지되기가 참 힘든 거잖아요. 근데 이걸 가지고 그 유교의 어떤 덕과 예를 이게 어떻게 좀 술자리에서 이게 이어질 수 있었는지도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저는.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저도 사실은 비슷한 생각이에요. 향음주례니까 술 마시는 예의라고 생각해서 지금 그 술자석, 술 분위기로만 생각하는데 1990년대 후반에 이곳에서 향음주례를 재현을 했어요. 저도 그때 이제 참여해서 보았죠. 보았는데 술 한 잔 드리는데 몇십 분이 걸리고 한숨이 나오셨어. 오전 내내 계속이 됐어요. 오전 내내요. 그러니까 그냥 술 중심이 아니라 술은 하나 매개고 술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더 위계질서, 부모와 자식, 어른과 젊은 사람들, 인간과 인간끼리 어떤 관계가 되어야 하는 것을 술을 매개로 해서 익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요즘의 술 분위기하고 다른. 너무나도 다르죠. 네. 그래서 이해됐습니다. 엄격하고 힘들고 아마 두 분은 나 안 마시고 말 거야. 그러니까요. 이럴 정도로 길고 엄격한데 그거는 단순하게 술 자체의 매너가 아니라 술잔을 드리고 술잔을 받고 어디에 앉고 어떤 절차로 이렇게 하는 것은 바로 유교 문화의 가치를 몸으로 그 습득하게 한다고 그럴까? 배게 한다고 그럴까? 그러면서도 술을 많이 마시면 자신도 모르게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걸 엄격하게 규제하니까 그렇게 익히니까 술 마시고 실수하는 일이 없겠죠. 어찌됐든 대화하면서 예. 술 얘기가 나오니까 생각이 좀 납니다. 끝나고 이른 시간인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 상춘곡을 지으신 분이 불우원 정국인 선생님이시고 네. 이 고연동 향약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도 정국인 선생님이신 예. 거잖아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무엇 때문에 이걸 시작을 하게 됐는지 그 본질적인 그 이유, 계기가 좀 궁금해지네요. 그것에 대한 이해가 아주 중요하죠. 정국인 선생이 이곳이 처향이죠. 네. 이제 내려와서 이 마을에 보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그냥 무식하고 또 사람들끼리 이렇게 함께 할 그런 생각도 안 하고 굉장히 무질서. 먹고 살기 바쁘니까. 네, 그 표현이 좀
그럴듯하기도 하면서도 불우원 선생이 볼 때는 반드시 먹고 살기 위해서만은 아닌 것 같다. 네. 이게 또 공부를 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꼭 모른다고 해서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해서만 그런 게 아니지 않겠냐 해서 일단 교육을 시켜야겠다, 교화시켜야 되겠다 해서 가르치는 일을 먼저 시작을 해요. 근데 이제 가르치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실행을 하고 여러 사람이 함께 하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주민들을 교화하고 새로운 의식을 전환하게 하는 방법으로 야, 이렇게 하자. 어른들을 공경하고 우리들끼리 좋은 일은 서로 권하고 그거 좀 안 하는 게 좋잖아. 그런 일은 없으면 좋아. 야, 그거 우리가 함께 못하게 하자. 어려운 일이 당하면 우리가 함께 가서 다 돕고 뭐 누가 아프거나 누가 돌아가시거나 하면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구체적으로 시행을 한 것이 바로 고현동 향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고현동 향약을 통해서 이 마을 주변에 이 사람들의 변화가 생긴 거네요. 뭐 모든 어떤 삶의 중심이 되었던 게 바로 향약을 통해서 사람들이 점점점 교화가 되고 이제 의식이 바뀌게 된 거죠. 근데 참 사람들이 움직여줬기에 또 그게 가능한 거였고 또 예. 역사를 또 살펴보면 500년이나 이게 되잖아요. 그렇죠. (500년의) 역사가 사실 쉽지 않죠. 예를 들면 제가 어떤 일을 좋아했는데 제 세대에서 끝나고 제 아들 세대나 손자 세대에는 전혀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많잖아요. 물론 조선시대는 그렇게 가치가 막 급변하고 이런 시대가 아니었기는 했지만 이 지역에 쭉 살아가는 분들이 불우원 선생한테 배웠거나 불우원 선생하고 혈연 관계가 있는 후손들이 계속 살게 돼요. 영광정 씨였는데 불우원 정국인 선생이 그 다음에 이제 혼인 관계로 이어지는 게 도강김 씨예요. 또 이쪽에 주요 성씨 중에 하나가 여산송 씨가 있어요. 또 하나가 뭐 청풍김 씨, 경주정 씨가 있는데 운영을 할 때 올해는 도강김 씨 중에 한 분이 유사를 해. 그분 중심으로 돌아가면서 모든 게 이루어져. 다음에는 이제 가령 뭐 영광정 씨에서 오고 그 다음에는 뭐 여산송 씨에서 하고 그러니까 혈연 중심으로 똘똘 뭉쳐 있는데 그 성씨들이 함께 운영을 하니까 공동체의 삶에 대한 인식이 쉽게 무너질 수가 없었잖아요. 더 돈독해지고 더 그랬을 것 확산될 수 같아요. 있었던 계기가 됐네요. 그렇죠. 네. 그 고현동 향약 그 정신이야 그러니까 구전으로도 이렇게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문서화된 게 있잖아요. 예, 예. 그런데 그 500년이라는 그 시간 속에 그 문서가 어디 누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 가족 그 성씨들도 계속 돌아가면서 가지고 있었을 텐데. 공동의 장소가 있었죠. 동각이라고. 거기에 보관이 되어 있었고 그 사실 어렸을 때는 어른들이 어디 뭐 저 오늘 동각에서 뭐 제사 모신다고 하면 그냥 가야 하는가 보다. 뭔가 잘 모르고 어느 때는 또 안 가고 싶기도 하고 근데 이제 안 따라갈 수가 없죠. 근데 이게 어렸을 때부터 몸에 배는 거죠. 뭐 환경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그렇죠. 거죠. 그런 면에서 저는 참 뭐 다행이라고 그럴까? 불우원 정국인 선생이 고현동 향약을 실시했다는 것은 당시에는 거의 기록이 남아있지 않고 근데 한 100여 년 지난 뒤에 선조 무렵에 그 예전에 불우원 선생이 이렇게 한 것을 우리가 이어온다는 내용이 있는데 그것만 해도 400여 년이죠. 그리고 그 뒤에 계속 자료가 남아있는데 유난히 특히나 우리 지역의 선조들은 기록을 남기고 그 남겨진 기록을 잘 보관하는데 정말 좀 과할지 모르게 목숨을 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선왕조 실록을 경기전에서 내장산을 모신 것도 다 이 지역의 일제 이양 선생의 제자인 안희 손옥록 선생이고 그런 것들이 쭉 이어져 내려오면서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고현동 향약에 대한 자료들 중심 공간 이런 게 최근까지 쭉 내려와서
저도 그 동각에서 1년에 한 번씩 일종의 뭐 제사 모시는 것에 예전에는 꼭 참석을 했었죠. 가치와 그 또 의미를 그 깊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서들이 지금까지 남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요. 우리나라가 뭐 임진왜란, 일제강점기 전란이 좀 많았잖아요. 그런 시련에도 불구하고 잘 이렇게 보관되어 왔다는 게 참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조상님들 감사합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고마워해야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고현동 향약은 사실 태계 이황 선생님의 애인 향약과 율곡 이 선생님의 해주 향약보다 90여 년이 앞선 우리나라 최초 인간 주도의 향약입니다. 유교적 가치에 입각해서 주민들과 더불어 살기 좋은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었고요. 또 주민자치의 모범이 되는 면에서도 특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 고현동 향약 정신이 500년 동안 이어오면서 임진왜란 당시 불에 탈 위험에 처한 조선왕조실록이 내장산으로 옮겨졌고, 또한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의 정신을 이어가는 동학농민 혁명까지 이어져온 우리 정읍인들의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고현동 향약은 여럿이 함께 살자는 거였잖아요. 근데 요즘은 전부 자기중심적이고 또 최근에 뭐 코로나 이후에는 더 개인적으로 단절됐죠. 이렇게 되니까 네. 뭐 흔히 공동체 삶이 무너진다.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게 점점점 희박해진다고 그러는데,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시대에 맞게 함께 할 수 있는 공통분모를 찾아서 서로 행복하고 함께 하면 더 즐거운 행복한 이런 게 만들어져야 하지 않을까. 더 소통하고 더 교류하고 더 나누고 뭐 이런 생각이 이렇게 드네요. 그러니까 함께하는 그 행복의 즐거움을 맛본다면 분명 그게 또 다시 그 정신이 살아나지 않을까 싶은데 이제 좀 차분히 우리가 또 차근차근 한번 좀 찾아 나가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봅니다. 오늘 전북의 발견 정읍을 탐하다, 우리가 또 조선시대 첫 민간주도의 향약 고현동 향약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그 시대 정신을 이어받되 우리 지금 현 시대에 맞게끔 우리가 좀 머리를 맞대고 좀 의논을 하면서 그 정신을 이어가 보는 그런 기회들이 좀 많이 열렸으면 좋겠다라는 바람 가져보면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향약에 대해서 이번 시간을 통해서 아셨으니 다시금 우리가 좀 일깨워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아우, 선생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